학생의 행동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교육의 변화를 설계합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행동중재 지원.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비에이블 튜토리얼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담당 교사 사용법 3편에서는 학교 전체 학생을 위한 보편적 지원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표적 집단 지원의 운영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상단 메뉴 보편적 지원 소개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보편적 지원은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복도, 급식실 등 모든 장소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예방적 행동 지원 체계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가 아니라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줄이는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경기 비에이블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지원의 7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기대 행동 설정. 막연하게 착하게 행동해라가 아닙니다. 복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걸어요와 같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행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알려줍니다. 2. 직접적인 기대 행동 교육. 기대 행동은 자발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교과 지식처럼 모델링하고 연습시키며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3. 기대 행동에 대한 보상 체계. 적절한 행동은 즉시 인정받도록 합니다. 적절한 행동 발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칭찬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4. 문제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마다 대응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전에 약속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대응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5.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 행동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해 팀의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6. 모든 교직원의 참여.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 행정실, 급식실 조리 종사원, 안전지킴이 선생님까지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7. 지속적인 연수와 평가. 지속적인 교직원 연수와 점검이 있어야 시스템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매년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대 행동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행동 매트릭스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학교 차원 기대입니다. 존중, 책임, 배려, 안전과 가치.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에서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정합니다. 둘째, 장소입니다. 교실은 물론 복도, 화장실, 급식실, 운동장 등 학생들이 머무는 모든 주요 공간을 포함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장소별 기대 행동입니다. 핵심 가치를 각 장소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책임이라는 가치가 교실에서는 수업 종소리를 듣고 1분 내 착석하기가 되고 급식실에서는 내 식판과 의자 차례로 정리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행동 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행동은 선생님의 직관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출석률, 분리지도 횟수, 안전사고 발생 빈도, 보건실 방문 횟수 등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단계는 문제 도출입니다. 왜 점심시간 직후에 보건실 방문이 늘어날까? 왜 복도에서 안전사고가 잦을까처럼 데이터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 패턴을 찾아냅니다. 3단계는 데이터 기반 설정입니다. 도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기대 행동으로 정합니다. 예시로 복도에서 뛰는 것이 문제라면 복도에서 4분이 걷기를 최우선 기대 행동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뛰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같은 부정어는 피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부정어보다 해야 할 행동을 직접 말해주었을 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걸어다니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긍정문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 학교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설정된 기대 행동을 학생들이 습관화하려면 학교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각 학급에서 기대 행동 교육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적 교육계획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기 초 집중 교육 주간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은 골든타임입니다. 팀은 모든 교사가 수업 전 기대 행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공통의 스케줄과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교 전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중점 교육 테마를 선정하여 교육 자료와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번 달은 인사의 달, 다음 달은 질서의 달처럼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 자료와 함께 제공해주면 교사들이 훨씬 수월하게 교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대행동 교육이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직접 교수법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말하기, 시범 보이기, 따라하기, 연습하기의 4단계 절차를 수업에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각 학급이 월별 점검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3개월마다 분기별 데이터 평가를 실시합니다. 플랫폼에 학교 지역별 행동 데이터 차트나 출석률, 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긍정적 변화가 없다면 팀은 해당 학급 혹은 학년의 교육 방법 수정이나 보강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강화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메뉴 중 기대행동 강화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학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강화 체계가 필수이며 예측 가능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강화 체계는 다음 6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기대행동과 직접 연계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장소에서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고 특정 우등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교생 누구나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공평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특성, 선호, 연령, 건강 상태, 학부모의 의견 등을 반영해 보상 물품을 정하고 데이터를 통해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행동 강화는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다음 3단계 실행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일관된 기대행동 안내입니다. 모든 교직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명확하게 설명하되 포스터나 영상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여주세요. 복도에서는 이렇게 걷는 거야 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대행동 실행 지원입니다. 지시만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학생들이 기대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때로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성공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셋째, 즉각적 강화 제공입니다. 기대행동을 발견하는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잘했어 보다는 친구를 배려해줘서 고마워 라고 행동과 연결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토큰 경제 시스템이나 다양한 형태의 인정 보상을 함께 활용하면 긍정적 행동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 메뉴에서 보편적 지원 충실도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실행 충실도 평가입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보편적 지원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보편적 지원 실행 충실도 평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가평가 설문조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팀 운영이 잘 되는지, 기대행동 교육은 충분했는지, 데이터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평가가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점수가 낮다면 빈틈을 찾아 메우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충실도 평가는 점수 자체보다 다음에 무엇을 바꿀지 정하는 데 쓰이는 자료입니다. 학생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학생 특성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시스템이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 기반 실제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표적 집단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담 메뉴에서 표적 집단 지원 소개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보편적 지원을 충실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약 5에서 15%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진 않지만 방치하면 더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표적 집단 지원은 이들에게 소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이 꼭 점검해야 할 윤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서 2단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비율이 15%를 훨씬 넘거나 특정 유형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2단계로 몰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1단계 보편적 지원이 그 학생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 학생을 지원하기에 앞서 보편적 지원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PBS가 추구하는 공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2단계 개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적 집단 지원팀을 선택해 이동하겠습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효율성과 신속성입니다. 가능하다면 추천 후 72시간 이내에 개입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위기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복잡한 회의를 거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3일 이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원은 추가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복잡한 준비 없이 학교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즉시 실행 가능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스템과의 정합성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보편적 기대 행동과 연결되어야 하며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이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돕고 성인의 감독과 긍정적 피드백 기회를 대폭 늘려주는 것이 좋은 2단계 지원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체크인 체크아웃을 소개하겠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은 학생이 교사와 하루의 규칙과 목표를 점검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수업 방해나 과도한 질문 등으로 관심을 끌려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인과 긍정적 관계를 강화해 관심을 얻는 방법을 학습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인. 학생은 매일 아침 지정된 멘토 선생님을 만나 짧게 상담합니다. 오늘 목표는 손들고 질문하기구나. 할 수 있지. 라며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2. 행동 기록 및 피드백. 학생은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교사에게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잘 참았어 라는 칭찬과 함께 점수를 받습니다. 3. 체크아웃. 하루를 마치며 멘토와 다시 만납니다. 목표 점수를 달성했다면 작은 보상을 주고 실패했더라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플랫폼의 데이터로 쌓이며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팀은 4에서 6주 후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이 호전되었다면 지원을 서서히 줄이고 효과가 없다면 더 강력한 3단계 지원으로 전환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 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평가 설문조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회적 기술 교수 SST입니다. SST는 또래 관계, 의사소통, 감정 조절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SST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모델링. 친구가 놀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교사가 시범을 보입니다. 2단계, 역할극. 실제 상황처럼 상황극을 하며 연습합니다. 3단계, 피드백. 잘한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바로 교정해줍니다. 4단계, 일반화. 교실과 가정에서도 배운 대로 행동하도록 미션을 줍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SST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지도 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플랫폼에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소그룹이나 학급 단위 등 상황에 맞는 운영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다. 검증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교사의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팀의 역할입니다. 보편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표적 집단 지원 역시 실행 충실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2단계 지원, 실행 충실도 평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가평가 설문조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은 잘 운영되는지, 학생 식별은 제때 이루어졌는지, 개입은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편적 지원의 데이터 기반 기대 행동 설정부터 체계적 교육과 강화, 그리고 표적 집단 지원의 핵심인 CICO와 SST 실행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단계 보편적 지원이 튼튼해야 2단계 표적 집단 지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은 골든타임인 72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한 개별 학생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